새들이 소리내는 것은 전부 운다고 합니다.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건지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80강입니다. 오늘은 울조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울조자입니다. 울조자는 울다는 뜻이 있죠. 울다라는 것은 짐승이나 벌레가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 울조자는 입구자와 나무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구자는 3번이나 겹쳐 있습니다. 아주 많은 입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울조자는 나무 위에서 많은 잎들이 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앉은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소리내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가 한두 마리 정도 나무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새가 한꺼번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많은 새가 한꺼번에 소리를 낸다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우는 그 모양을 울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조자는 나무 위에서 많은 잎들이 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앉은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소리내어 우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중심자인 울조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울조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잡을 조자입니다. 잡을 조자는 잡다는 뜻도 있고 부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리다는 것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죠. 이 잡을 조자는 손수변의 울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하는 것인데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울조자는 울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잡을 조자는 적극적으로 울어서 잡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울거나 작게 울기를 조절하면서 발걸음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표적으로 우는 것으로 발걸음을 잡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빠가 출근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바지끄레기를 잡고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뿌리치고 나가기가 참 어렵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잡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울 듯 말 듯 하면서 아빠의 발걸음을 잡는 경우도 있죠. 멀리 떨어지면 크게 울었다가 다시 다가오면 작게 울었다가 하면서 아빠의 발걸음을 잡습니다. 이런 아이의 울음을 들으면서 떠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겁죠. 울조자는 적극적으로 울어서 잡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거나 작게 울기를 조절하면서 발걸음을 잡는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입술조과가 있습니다. 입술조과는 나무 방 안에 들어가 창을 휘두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학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심이나 조작이라 할 때 잡을 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마를 조자입니다. 마를 조자는 마르다는 뜻이 있죠. 마르다는 것은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를 조자는 불화자와 울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울조자는 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를 조자는 불이 울어서 마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울듯이 세차게 타오르면 주변이 마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불이 타오르게 되면 세찬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불이 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탈 때 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이 울듯이 타게 되면 주변 것들이 다 마르게 됩니다. 마를 조자는 불이 울어서 마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울듯이 세차게 타오르면 주변이 마른다는 것이죠. 직접 불에 단 것들은 모두 타버리지만 그 주변들도 마르게 됩니다. 바짝 마르게 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무미건조가 있습니다. 무미건조는 아무 맛도 없고 메마른다는 뜻이죠. 재미나 멋이 약간도 없다는 말입니다. 약간의 멋이나 재미마저도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초조나 조증이라 할 때 마를 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조급할 조자입니다. 조급할 조자는 조급하다는 뜻이 있죠. 조급하다는 것은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한 것입니다. 이 조급할 조자는 발족자와 울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발족자는 발입니다.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울조자는 울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조급할 조자는 발이 울어서 조급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걸음이 울듯이 복받치면 조급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면 발걸음에서 조급한 소리가 납니다. 다다닥 다다다닥 하면서 발걸음 소리가 울듯이 나게 됩니다. 그런 발걸음 소리를 울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급할 조자는 발이 울어서 조급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걸음이 울듯이 복받치면 조급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조울증이 있죠. 조울증은 정신이 상쾌하고 흥분된 상태와
우울하고 억제된 상태가 교차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리고 조급이나 조포할 때 조급할 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잦을 조자입니다. 잦을 조자는 잦다는 뜻이 있죠. 잦다라는 것은 물레로 섬유에서 씨를 뽑는 것입니다. 이 잦을 조자는 실명자와 울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실명자는 씨를 의미하는 것이고 울조자는 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잦을 조자는 실이 울면서 잦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레에서 씨를 뽑는 소리가 마치 우는 듯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레질을 하다 보면 실소리가 나게 됩니다. 실에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실에 움직이는 소리를 울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을 조자는 실이 울면서 잦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레에서 실을 뽑는 소리가 마치 우는 듯 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조면기가 있습니다. 조면기는 면화의 실을 빼고 솜을 트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조사나 조출을 할 때 잦을 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조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씻을 조자입니다. 씻을 조자는 씻다는 것이죠. 헹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씻다라는 것은 물로 때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이죠. 이 씻을 조자는 물수변에 울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울조자는 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씻을 조자는 물이 울면서 씻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을 씻는 소리가 마치 우는 듯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쌀을 씻게 되면 물소리가 나게 됩니다. 쌀과 물이 섞어지면서 희한한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 소리를 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과 곡식이 뒤섞이면서 나는 소리를 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씻을 조자는 물이 울면서 씻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을 씻는 소리가 마치 우는 듯 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조관이 있습니다. 조관은 절에서 승려가 손을 씻는데 물을 담아두는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자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탁이나 조결을 할 때 씻을 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80강으로서 씻을 조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